안녕하십니까. 서울학원에서 고3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현입니다. 자, 이제 어느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죠?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수능이 이제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영어는 사실은 이 절대평가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편안해하면서도 가장 소홀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, 사실은 절대평가라는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냐면 난이도에 대한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. 절대평가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나온다라는 굉장히 솔깃한 점도 있지만, 사실은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90점을 못 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80점도 못 넘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복병과 같은 과목이 영어 과목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은 절대평가니까 내가 90점만 넘으면 되겠지라는 생각, 90점만 넘으면 된다는 것은 한 3문제, 4문제 정도를 틀려도 된다는 생각,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접근하게 됐을 때 사실은 이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는 실제 시험 현장이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다른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결국은 성적이 굉장히 조작에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일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, 자,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내서 아무리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그런 난이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도 문제들을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뭐냐면,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EBS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님이 계신데,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. 왜냐하면 EBS에서 70%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70%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간접 연계입니다. 간접 연계.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? EBS에 나와 있는 소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는 EBS가 대략 한 800지문 정도 되는데, 여기서 실제로 그대로 지문이 나오는 건 대략 10문제 안팎이고요. 그 다음에 10문제 안팎도 내가 지문을 안다고 했다 치더라도 문제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든지 문제를 푸는 방식, 또 고난도를 접근하는 방식을 모른다면 아는 지문이 나와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야 될 건,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남은 파이널 기간 동안에 제가 진행할 수업은 바로 이 고난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. 영어에서는 주로 고난도라는 게 빈칸 추론 문제, 또 문장 삽입 문제, 그러니까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대의 파악 문제, 주제라든지 요지 목적 문제. 자, 이런 문제들이 요즘 고난도로 등장하고 있고, 심지어 이런 고난도 문제들이 나와서 작년에는 1등급 퍼센트가 5.3%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복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EBS 문제를 많이 푼다 하더라도 결국 시험장에 가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했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냐? 양질의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강남 대성학원에서 입증되었다시피 수없이 많은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,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양질의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고, 또 아이들은 그 문제에 몸이 적응돼 있다면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확실하게 제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. 자, 이 파이널 모의고사 매번 와서 시험 현장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70분 동안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가 되는데요. 이 파이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고난도 문제를 배치를 해서 요소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대략 한 10회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. 자, 영어라는 과목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제일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는, 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, 자, 우리가 학종으로 대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고, 그 다음에 정시로 대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고, 그 다음에 수시, 주로 논술이 되겠죠? 자, 수시, 논술로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, 사실은 지금 현재 고3들이 가장 가기에 수월하다. 물론 대학교를 가는 게 수월하다는 말이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수시, 논술입니다. 왜냐면 학종은 사실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도
내신 총 등급이 2점대만 넘어가도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쓰기 힘듭니다.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정시에서 내가 상위권 대학교를 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싸움이에요. 그러면 사실은 수시논술로 가는 확률이 높은데, 수시논술이라는 것은 몇 개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들에 한해서 논술을 칠 자격을 주는 거죠. 근데 이 최저 등급에 맞추는 것에 가장 전략적인 과목이 뭐다? 바로 영어입니다.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90점만 넘겨주면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 1등급을 확보한 다음에 다른 과목에서 2등급 또는 3등급이 나온다면 합산해서 합 2개 과목 합 4등급 이런 식으로 막 맞춰만 주기만 한다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좋은 대학교들을 논술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굉장히 지금 현재 고3들에게는 아주 대학교 가기에 유리한 과목입니다. 특히나 이런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수시 논술에서 최저 등급이 안 맞춰져서 무려 6장의 수시 카드를 하나도 못 쓰는 친구들 나온단 말이죠. 이럴 때 정말로 절대평가가 돼서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 나오는 이 영어 과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조금 더 마지막 시간에 할애를 한다면 아주 가쁜 1등급을 받고 또 논술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어의 전문가인 저와 함께 파이널을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이번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맞도록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